안녕하십니까, 문석커피입니다. 우선 지난 교반 영상이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서 좀 조회수가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이 교반 영상에 이어서 브루잉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커피의 탈기라고 하죠. 가스가 빠지는 기간, 디게싱 기간과 그리고 뜸들이기, 블루밍이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블루밍 시간이 커피의 TDS와 추출 수율, 진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10일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드리퍼 차이도 같이 주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 수치들은 랩브콘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략한 내용은 블로그에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우선 사용한 커피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를 사용했어요. 예가체프 두메루소 G1을 사용을 했고요. 이 워시드 커피 그리고 G1을 사용한 이유는 품질이 균일한 생두를 사용을 하는 게 데이터의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를 사용했습니다. 에그트론은 80이고요. 추출 시에 사용한 그라인더는 EK43, 정수 필터는 브리타 수소 이온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측정 장비는 VST 모존 투구를 사용했고요. 측정은 컵을 깔아놓고 25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를 맞춰놓고 TDS를 측정하였습니다. 추출 레시피는 커피 12g에 물 200g을 사용을 했고요. 추출수의 온도는 93도입니다. 변수는 디게싱은 아예 진행하지 않은 커피, 그리고 1일차, 2일차, 4일차, 7일차, 8일차 이렇게 텀을 줘서 진행을 했고요. 블루밍은 아예 블루밍 시간을 잡지 않은 커피, 그리고 50초까지 10초 간격으로 총 6개의 샘플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추출할 때 조금 추출할 때 좀 추출량에 오차가 생겨요. 이 오차는 XAI의 그룹3 추론 기능을 통해서 오차에 대해서 정규화된 추출량과 TDS 그리고 추출 수율을 구해서 비교하였습니다. 나중에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정규화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큰 흐름은 같으니까요. 추출량에 의해 어긋난 TDS나 수율을 수학적으로 보정한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 필터는 칼리타 웨이브, 플랫 바텀은 185 순정 필터 사용했고요. 하리오 V60는 카펙, 아바카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드리퍼의 형태적인 차이를 보면은 이 플랫 바텀이라고 하죠. 아래가 평평한 드리퍼의 특징은요, 채널링이 적게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추출 자체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드리퍼의 단점은 분쇄도를 잘 조절해주지 못하거나 혹은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과다 추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맛적으로도 좀 좋게 말하면 균형감이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조금 심심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 요즘에 좀 많이 꽂혀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콘드리퍼죠. 이 스페셜티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리오 V60 드리퍼인데요. 이런 콘 드리퍼는 일단 나선형 리브가 있는 것도 있고 일자형도 있기는 한데 가운데 쪽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커피 퍽의 형상이 이런 두꺼운 파우더 형상이 아니라 꽃갈콘 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추출이 다 힘이 몰리게 되죠. 그리고 구멍이 크면은 추출 흐름도 빠르겠죠. 그래서 추출 저항력은 낮은데 좀 채널링이 일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센터 채널링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외곽으로 너무 빠져서 혹은 채널링이 너무 잘못된 쪽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그쪽으로만 물이 빠지기 때문에 사이드 채널링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맛 자체가 굉장히 화사하게 잘 뽑히고 분쇄도나 이런 블루밍 시간 혹은 교반 등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 채널링만 줄여주면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낼 수 있는 드리퍼입니다. 장점은 화사하고 깔끔한 커피를 추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과소 추출 뉘앙스가 있고 채널링 발생 확률이 조금 높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커피의 디게싱 기간 그리고
블루밍 시간에 따라 어떻게 TDS와 추출 수율 그리고 맛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밍 시간을 제외하고 날짜별 TDS만 이렇게 표기해 둔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플랫 바텀이 콘보다 균일도가 좋죠. 그리고 TDS도 높아요. 균일도가 좋다. 그러니까 위아래 폭이 좋은 이유는 이 채널링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역시나 둘 다 디게싱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커피보다 진행된 커피들이 수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어느 정도 디게싱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추출 수율입니다. 요 평균 추출 수율은 제가 실제로 측정한 값이고요. 정규화된 수율은 그록3를 통해 저의 이 추출량을 보정한 겁니다. 좀 더 얘가 좀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겠죠. 평균 추출 수율의 이 완만한 기울기들도 정규화를 시키면은 콘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디게싱이나 블루밍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채널링에 예민하기. 플랫 바텀 TDS 그래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평균선을 한번 볼까요? 디게싱을 진행하면은 TDS가 올라가다가 피크를 찍고 어느 순간 내려오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디게싱을 진행한 커피가 높은 TDS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밍을 한번 볼까요? 역시나 블루밍을 진행하지 않은 커피보다 이 진행한 커피들이 TDS가 모두 높게 나오죠. 블루밍을 진행한 커피는 상대적으로 이 표준 편차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물론 10초는 되게 크죠. 이렇게 중간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10초 이상, 즉 뭐 20초 정도 블루밍을 진행한 커피들은 대체로는 균일하게 추출이 되는 편입니다. 디게싱을 진행하면은 커피 자체의 추출 수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추출 균일도도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다시 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상식적일 수도 있어요. 뭐 커피가 시간이 지나면은 뭐 향미나 이런 성분이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율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게싱이 아예 안 된 커피보다는 최소 2-3일 정도 된 게 가장 맛있다. 그 다음 서서히 추출 수율이 떨어져 간다. 향미도 떨어져 간다. 이건 당연히 로스팅 포인트마다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동일할 겁니다. 그 폭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디게싱을 진행한 커피들이 추출 자체가 고르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 편차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얘네들의 편차가 좀 적죠. 여기 보면 좀 다소 중구난방인데 조금 규칙적으로 보이죠. 8일차부터는 다시 좀 중구난방이 되네요. 블루밍을 보면은 전혀 진행하지 않은 커피는 당연히 TDS가 가장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루밍을 10초라도 진행한 커피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커피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어요. 근데 블루밍을 오래 한다고 해서 추출 수율이 올라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50초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되게 중구난방이죠. 블루밍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추출 수율이 올라가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블루밍을 할 때 이거를 이산화탄소 가스를 날려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해외 파노브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블루밍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피 내 CO2 농도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훨씬 비싼 장비를 써서 에어로프레스 그리고 하리오 드리퍼를 이용해서 다 측정을 해봤는데 물론 에어로프레스와 하리오 드리퍼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냥 그 추출기구 자체에서 블루밍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엄청 제거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결국엔 이런 날짜의 디게싱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은 블루밍을 진행한 커피가 진행하지 않은 커피보다 왜 TDS가 높게 나오냐? 이거는 가스 문제가 아니라요. 채널링 문제입니다. 블루밍을 진행하게 되면은 요 커피 퍽에 물을 부어주면은 고르게 섞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고르게 떨어질 거고 균일한 커피가 추출이 되겠죠. 즉 이 채널링을 방지해주는 효과 때문에 이 블루밍을 진행한 커피가 수율이 올라가는 거지 가스가 많이 날아가서 물과 커피의 접촉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어져서 추출 수율이 올라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좀 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는 있는데 지금 나온 연구나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출하면서 확인한 것도 사실 CO2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디게싱 일자는 중요하다. 즉 가스가 자연스럽게 탈기돼야 수율이 올라가고 특정 날짜 2일에서 4일 때 TDS는 피크를 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 완만하게 하강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게싱을 하지 않은 거는 역시나 되게 낮고 중구난방이죠. 이거는 채널링 때문이에요. 콘드리퍼는 형태적 특성상 채널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중구난방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디게싱 기간이 진행될수록 좀 더 균일하게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50초짜리를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보면 이것도 중구난방이죠. 즉 여기 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블루밍 시간과 수율은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채널링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0일차 때 보면 30초가 가장 TDS가 진했죠. 1일차 때는 40초에서 50초 길게 드린 거, 그리고 2일차 때는 역시 30초, 4, 7일은 50초짜리, 그리고 8일은 40초예요. 그러니까 다 50초가 높지도 않다는 거고요.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의 블루밍 시간도 TDS가 높게 측정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디게싱 기간은 TDS에 영향을 미치지만 블루밍 시간은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높은 수율로 원활하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디게싱 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은 배전도마다 다르지만 이틀에서 4일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TDS는 자연스럽게 피크를 치고 이후에 완만하게 떨어지지만 디게싱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TDS는 높게 유지가 된다. 물론 한 달 정도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블루밍을 진행하지 않은 커피보다 블루밍을 진행한 커피가 TDS와 추출 수율이 높게 측정이 된다. 하지만 블루밍을 길게 진행한다고 해서 커피가 진하게 추출되지 않는다. 블루밍이라는 것은 가스를 방출하는 용도보다는 물과의 접촉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채널링을 방지해주고 이를 통해 TDS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 가스를 방출시켜서 CO2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블루밍을 진행한 커피와 진행하지 않은 커피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량은 밝혀진 연구 데이터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걸 정리해보면은 갓볶은 커피를 샀을 때 저 역시 많이 실수를 했었는데 갓볶은 커피를 뜸을 오래 들이면 괜찮아요. 이건 되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갓볶은 커피를 추출할 때는 뜸을 오래 들이는 게 아니라 분쇄도를 더 굵게 해서 푸어링을 여러 번 하거나 혹은 교반을 통해서 물과의 접촉을 원활하게 하거나 혹은 도직량을 즉 원두량을 줄이고 분쇄도를 더 곱게 해서 추출 변수를 주거나 이런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채널링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지 갓볶은 커피를 잘 추출하려면 뜸을 오래 들이면 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변수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플랫 바텀이 콘드리퍼보다는 확실히 추출 균일성이 좀 더 좋은 편이다. 콘드리퍼는 채널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약간의 추출 변수만 생겨도 수율에 있어서 변동폭이 크다. 즉 이제 사람 손을 많이 탄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추출하는 분들은 굉장히 맛있게 추출하고 좀 이제 약간의 이런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맛없게 추출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런 이제 웨이브 플랫 바텀 드리퍼는 저같이 좀 보통의 사람도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특이했던 점은요, 플랫 바텀 드리퍼는 이제 블루밍을 진행하지 않은 커피가 진행한 커피보다 추출 시간이 더 길게 추출이 되었어요. 물론 이 진행한 커피라는 것은 30초 정도까지를 뜻합니다. 4, 50초는 당연히 뜸들이는 시간이 기니까 더 추출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 이전 단계의 시간대에서는 전혀 블루밍을 진행하지 않은 커피가 추출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 원인은 제 생각에는 이런 아래쪽이 평평하다 보니까 추출 저항력이 높기 때문에 추출 흐름은 느린데 조직 자체가 블루밍을 진행한 커피보다 진행하지 않은 커피가 밀도가 빽빽하다 보니까 추출이
흐름이 느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은 그냥 이쪽에 커피 담아 보시고요. 물 부으면은 부풀어 올라요. 조직이 성기게 되겠죠. 그래서 추출이 원활한데 블루밍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추출이 느려지는 거죠. 그럼 얘는 왜 빨라지냐? 얘는 채널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출 흐름이 빠르니까 애초에 그런 거 이전에 물길이 뚫려버리면 글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균일하게 접촉시켜주는 게 오히려 추출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리오는 뜸을 들여주는 게 그렇지 않은 커피보다 추출 시간이 길게 추출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영상 변수가 많아서 조금은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린 내용을 토대로만 이해하시면은 한 번에 3가지 지식을 싸먹을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남들이 안 하는 커피에 대한 추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제가 좀 혼자 원두 납품도 하고 이런 테스트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걸 공부하고 좀 피드백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